만약에요, 어느 날 갑자기 DNA 검사 한 장 때문에 그 사람은 내 친엄마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은호는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질문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한때는 기적 같다고 믿었던 재회가 오늘은 누군가가 짜놓은 각본처럼 느껴지는 날이었거든요. 간이식 수술을 앞둔 날 병원 회의실 공기는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소동들 때문에 병원 쪽도 긴장한 눈치였어요. 양엄마 정순이는 여전히 지은호의 간이식을 반대하고 있었고, 친엄마 고성이는 간 수치가 바닥을 치면서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런데 그 와중에 담당 교수가 새로운 제안을 하나 꺼냈습니다. 수술 전에 DNA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은호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니, 그걸 또 해요? 이미 예전에 다 일치한다고 나왔잖아요. 그 검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요. 의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요즘 이식 관련 소송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일어나면 병원도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예전 검사가 경찰 쪽 데이터베이스 기반이었다면 이번에는 병원 쪽에서 다시 한번 수술 기록과 함께 공식적으로 남기는 게 좋겠습니다. 말만 들으면 그냥 절차의 문제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지쳐있는 지은호에게는 그 말조차도 또 새로운 산처럼 느껴졌어요. 엄마는요? 지은호가 고성이를 보며 물었는데 고성이는 침대에 기대앉은 채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 더 해. 괜찮아. 2번, 3번, 10번이라도 너 마음 편해지면 그걸로 됐어. 그 말에 지은호가 웃음 섞인 투로 받아쳤습니다. 엄마, 전 오히려 귀찮아졌거든요. 입으로는 농담처럼 말했는데 속으로는 이상한 안도감이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한 번 더 확인하면 더 이상 아무도 말 못하겠지. 이제 진짜로 이 사람은 내 친엄마라고 누구도 부정 못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혈액을 다시 뽑고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DNA 재검사는 그렇게 가볍게 시작됐어요. 다음 날 오후 예정에 없던 호출이 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잠깐 회의실로 모실 수 있을까요? 회의실에는 담당 교수, 유전자 검사실 책임자, 그리고 병원 쪽 법무 담당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나올 일인가? 이 지역이 조용히 중얼거렸고 박성재는 눈치를 빠르게 훑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팔짱을 낀 채 말없이 앉아 있었고 고성이는 산소 튜브를 낀 채 휠체어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죠. 지은호는 가운데 쯤에 앉아서 괜히 볼펜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검사실 책임자가 처음 꺼낸 말은 생각보다 더 단순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DNA 검사에서 2분은 친자 관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그 말 이후로 바로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분은 친자 관계로 나오지 않았다? 몇 초가 지난 뒤에야 이 말의 뜻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검사실 책임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유전자를 다시 검증한 결과 이전 데이터와는 다르게 현재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는 2분이 생물학적 모녀관계가 아니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고성이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칠고 쉰 상태였는데 그 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저 아이가 왜 내 딸이 아니에요?
예전에 경찰에서 검사했을 때는 맞다고 했잖아요. 일치한다고 했잖아요. 의사가 급하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예전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혹은 누군가가 시스템을 건드렸을 수도 있어요. 저희도 지금 상황을 파악하는 중입니다. 시스템을 건드렸다고요? 이번에는 이 지역의 눈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업가의 얼굴로 돌아간 표정이었죠. 누가 왜 그런 짓을 하죠?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가 선을 그었지만 그 말 자체가 이미 심상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뭔가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정순이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검사실 책임자의 말을 한 번 더 확인하듯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쪽 말은 저 여자가 이 아이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정순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리가 없다니까. 격한 반응을 할 줄 알았던 지은호는 오히려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감정이 빨리 따라오지 않았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하면 오히려 멍해질 때가 있잖아요. 지금 딱 그랬습니다. 검사가 틀렸을 수 있다. 시스템이 잘못됐을 수 있다. 이 말은 누구를 향한 위로일까요? 자기를 향한 위로일까요? 고성이를 향한 변명일까요? 아니면 정순이의 오래된 분노를 정당화하려는 또 다른 핑계일까요? 박성재는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교수님, 기존 데이터와 이번 데이터를 같이 보여주실 수 있나요? 뭐가 어떻게 다른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라도.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일부는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벽면에 두 개의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란히 띄워졌습니다. 예전에 경찰을 통해 진행된 DNA 검색 결과, 그리고 이번 병원 유전자 검사 결과였죠. 검사실 책임자가 레이저 포인터로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보시면 과거 데이터에서는 이 유전자 마커들이 99.9% 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친자 관계로 결론이 났고요. 그런데 이번 데이터에서는 이 세 구간이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이 정도면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정순이는 이 숫자들이 어떤 의미인지 일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저 사람 말은 이 여자가 은호 친엄마가 아니라는 말이네. 그래서 웃음 섞인 한숨을 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우리 애 버린 사람인 줄 알고 마음이 그렇게 뒤틀렸는데 알고 보니 아예 남이었네. 괜히 내가 25년 동안 괴물을 붙잡고 싸운 줄 알고 살았네요. 고성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남이라니요. 제가 어떻게 남이에요. 내 뱃속에 이 아이가 있었을 때부터. 그만하세요. 지은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본인도 놀랄 정도로 목소리가 크게 터져 나왔어요. 지금 누가 엄마고 누가 남이고 그런 말 여기서 그렇게 쉽게 하지 마세요. 저 아직 아무것도 정리 안 됐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어요. 이 자리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은 양엄마도 친엄마도 아닌 바로 지은호라는 거리요. 회의가 일단락된 뒤 의사와 검사실 책임자는 이런 제안을 냈습니다. 검사 오류 가능성도 있으니 시료를 다시 채취해서 외부 기관에 한 번 더 의뢰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수술을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는데요? 이 지역이 물었고 검사실 책임자는 대답했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길면 보름 정도는 보셔야 합니다. 보름? 고성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성희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정작 고성희 본인이었거든요. 일주일, 보름 그만큼 내가 버틸 수 있을까요?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마치 누군가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한쪽에서는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시간 동안 내가 버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 모두를 중간에서 들고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뿐이었거든요. 그때 이지혁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다 거짓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시스템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돌려 이지혁을 바라보자 이지혁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은호 씨, 처음에 그 사람 만난 상황 기억하죠? 우연히 카페에서, 우연히 경찰서에서, 우연히 DNA 매칭이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금 더 또렷하게 말했어요. 만약에 그 우연들 중에 하나라도 누군가 일부러 만든 거라면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배. 지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처음 만난 그날까지도 연출된 거였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지혁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정할 수 없어서 더 무서웠습니다. 몇 시간 뒤 이지혁과 박성재는 병원 전산실 근처에서 따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AP그룹 인수전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은 이미 이 병원 재단과 여러 번 미묘한 줄다리기를 해왔거든요. 재단에서 우리 쪽 딜 조건 계속 만지작거리던 거 기억하죠? 박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 병원의 데이터, 특히 유전자 검사 쪽이 재단의 미래 먹거리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이지혁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사람들의 피와 기록이 이 사람들한테는 돈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스템을 건드렸을 수도 있다고 할 때 그게 단순한 해킹 문제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조정인지 그건 따져봐야죠. 둘은 전산 담당자를 만나 로그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바로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법무팀과 상의해야 한다. 개인정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길게 이어졌죠. 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집요함은 생각보다 무서웠습니다. 결국 제한적인 형태로라도 일부 접근 권한을 받게 됐어요. 로그 기록에는 지난 몇 달 동안의 환자 데이터 열람, 수정, 삭제 기록이 시간 순서대로 나열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낯익은 이름이 보였습니다. 지은호. 여기 보세요. 전산 담당자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원래 경찰 DB에서 넘어온 데이터와 병원 시스템의 데이터가 한번 매칭됐었는데요. 그 이후로 환자 이름과 보호자 정보가 몇 번 수정됐습니다. 몇 번이요? 이지혁이 물었고 담당자가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최소 4번은 있네요. 이름 오타 수정, 보호자 연락처 변경, 주소 변경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누가 했죠? 이번에는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수정 담당자 아이디들이 찍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지혁의 시선을 잡았습니다. EXTADMIN03 외부 관리자 계정이네요. 전산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재단이랑 연계된 외부 연구 인력들이나 경찰 쪽이랑 연동 작업할 때 쓰는 계정입니다. 원래는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어야 하는데. 근데요? 이지혁이 재촉하자 담당자가 난처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작년 서버 이전할 때 백업 복구를 여러 번 거치면서 이 계정으로 여러 차례 로그가 남긴 했어요. 정확히 누가 썼는지는 추적해 봐야 합니다.
이 지역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누군가가 지은호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기록을 마음만 먹으면 몇 번이든 손댈 수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 말은 한 가지 가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찾은 건 진짜 내 부모가 아니라 누군가가 골라준 조건 좋은 부모 후보였을 수도 있다. 한편 복도 끝에서 고성이와 정순이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보셨어요? 검사 결과요.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정순이의 목소리는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합시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요. 고성이는 산소 마스크를 잠깐 내려놓고 힘을 끌어모아 말했습니다. 검사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날 병원에서 내가 애를 어떻게 안고 있었는지 난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가 그 애한테 불러준 이름, 내가 먼저 붙인 이름이 은호였어요. 이름 같은 건 바꾸려면 몇 번이고 바꿀 수 있어요. 정순이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엄마라는 건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아이 온몸에 열이 펄펄 끓던 날 하루 종일 업고 다니면서 병원 찾았던 횟수가 몇 번인지 그 기록도 한번 꺼내 볼까요? 두 사람의 말싸움은 점점 감정의 골짜기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그 사이에서 양쪽을 말리다가 결국 폭발했어요. 둘 다 좀 그만해요. 누나 앞에서 그런 말하는 게 그렇게 통쾌해요? DNA가 어떻다고 나오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웃어요? 정순이가 강호야, 엄마는 웃는 게 아니라라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말로 웃고 있는 얼굴이었거든요. 어쩌면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은 감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잘 됐다. 결국 피는 안 섞인 사이였다고 하잖아. 이 생각이 떠올랐을 때 정순이는 자신이 너무 비겁해 보였습니다. 고성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라고 나오면 뭐요? 내 입장에서는 그럼 내 25년이 통째로 사라지는 건데. 고성이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많고 죄도 많지만 그래도 그날 잃어버린 게 꿈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안고 있던 아이가 그냥 서류 하나로 남이 된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강호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두 여자는 어쩌면 똑같이 불쌍한 사람들일지도 몰랐거든요. 한 사람은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매다 이제 와서 아니라고 나온다는 말을 듣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남의 아이를 자기 딸로 품어 안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원래 남이었다는 말을 듣는 사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누나 지은호 생각을 하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 병원 옥상 근처 조용한 공간에서 지은호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예전에 경찰서에서 받았던 DNA 검사 결과 사본이 쥐어져 있었고 다른 손에는 오늘 병원에서 보여준 새로운 결과 요약지가 들려 있었어요. 한쪽 종이에는 친자관계 가능성 99.9% 이상, 다른 쪽 종이에는 생물학적 친자관계로 보기 어려움. 정반대의 문장이 같은 이름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이 두 장 중에 뭐가 진짜야? 지은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이지혁이 조용히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혼자 있고 싶으면 그냥 내려갈게. 아니요. 선배라도 있어야 덜 무서울 것 같아요. 지은호는 종이를 내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선배 말대로라면 우리 처음 만난 그날도 누가 짜놓은 각본 중 한 장면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지혁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건 누군가가 시스템을 건드린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단순한 오타 수정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조작인지는 더 파봐야 알겠죠. 파보고 나면
뭐가 달라질까요?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검사가 틀렸든 누가 일부러 바꿨든 어쨌든 내가 그 사람 손을 붙잡으면서 엄마라고 불렀던 건 사실인데요. 그날 그 사람이 울면서 내 이름 부르던 것도 연기라고 생각하면 내가 너무 바보 같잖아요. 이지혁은 그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의 거짓말과 계산된 웃음을 많이 봤던 사람이었지만 지은호의 이 한마디만큼은 쉽게 흘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가 각본을 짰든 그 안에서 울고 웃었던 감정만큼은 진짜였을 거야. 적어도 은호 너한테는. 근데요, 그게 더 잔인한 거 아세요? 지은호의 웃음이 떨렸습니다. 상대가 날 진심으로 사랑했든 아니든 그걸 증명하려고 또 피를 뽑고 기록을 뒤지고 과거를 파헤쳐야 한다는 게 너무 싫어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박성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산실 쪽에서 예전 산부인과 기록 백업 파일을 하나 찾았다고 하는데 경찰이 데이터 넘기기 전에 쓰던 구버전을 말이야. 그 말에 이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산부인과 기록이요? 네. 26년 전 어느 밤에 태어난 아이들의 목록이 찍혀 있는 파일이라는데 그 안에 지은호 씨랑 비슷한 시간대에 등록된 이름이 하나 더 있다고. 이름이 뭐예요? 지은호가 본능적으로 물었지만 박성재는 전화를 통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직접 와서 보는 게 좋겠어요. 숫자랑 코드들이 많아서 전화로 설명하기엔 좀 복잡합니다. 그 말 속에는 어쩐지 단순한 검사 오류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냄새가 담겨 있었습니다. 쌍둥이, 뒤바뀐 출생 기록, 입양 브로커.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여러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서서히 맞물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병실로 돌아온 뒤에야 지은호는 혼자가 됐습니다. 정순이는 지쳐서 먼저 돌아갔고 고성이는 약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지강호는 복도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요. 불 꺼진 병실 한쪽에서 지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억지로라도 잠을 자지 않으면 머리가 버티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눈을 감자마자 오래전 첫 만남의 장면들이 장면처럼 떠올랐습니다. 처음 고성이를 마주했던 카페 구석자리,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쥐고 있던 고성이의 손등, 은호야 하고 부르던 목소리, 처음 엄마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냈을 때 고성이가 무너지듯 울던 얼굴. 그때는 그 모든 게 정말 운명 같았어요. 길게 돌아서도 결국 서로를 찾아온 모녀의 기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었죠. 근데 지은호는 이불을 꼭 쥐었습니다. 만약에 그 운명이 누군가가 짜놓은 각본이었으면 어떡하지? 병원 시스템을 건드린 누군가,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던 누군가, AP재단과 병원, 그리고 인수전을 둘러싼 사람들이 어디선가 은밀하게 실을 잡아당기고 있었다면 누군가 간이식이 필요한 환자와 헌신적인 성인 공여자 후보를 필요로 했고 그래서 데이터들을 교차 검색하다가 나를 골라낸 거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혀서 지은호는 그대로 몸을 웅크렸어요. 내가 사랑했던 그 운명 같은 재회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가 짠 각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한 문장을 끝까지 말하는 순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꾹꾹 눌러왔던 억울함, 미련, 죄책감, 기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양엄마를 배신한 것 같아 죄책감에 숨도 제대로 못 쉬었던 시간들, 친엄마와 재회한 걸 기적이라고 믿고 싶었던 순간들, 모든 게 한 줌의 조작된 데이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은호는
침대 위에서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오열은 아직 시작에 불과할지도 몰랐습니다. 검사실에서 찾은 오래된 산부인과 기록, 로그 속에서 반복되던 지은호라는 이름의 수정,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지씨 성으로 시작하는 이름의 아이, 쌍둥이였을지도 모르는 아이의 그림자, 뒤바뀐 탄생 기록, 입양 브로커들 사이에서 오고 갔을 이름 없는 서류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지만 아직 아무도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는 이제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엄마가 누구냐가 문제였다면 이제부터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이 지은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